안녕하세요, 다트TV 상우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조금 오래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피를 한 잔 타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예전에 스탠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트에는 총 5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스탠스, 그립, 셋업, 테이크백, 팔로우 스루, 이렇게 5가지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일단은 스탠스, 맨 처음으로 스탠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스탠스 같은 경우도 한번 심화 영상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5가지 중에서 스탠스는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립, 셋업, 테이크백, 팔로우 스루, 이렇게 4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4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을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영상 제작을 하기 전에 항상 이 휴대폰으로 대본을 항상 짜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본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딱 적어 놓는 그런 용으로만 하고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표출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잘라내고 해서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쉽고 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립하고 셋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테이크백하고 팔로우 스루 같은 경우는 이 다트가 실제로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다트를 던지려면 일단은 보드판 앞에 쓰는 스탠스, 1차적으로 스탠스를 한 다음에 다트를 집어야겠죠? 그래야 던질 테니까요. 그죠? 다트를 이 왼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손으로 잡아서 던지겠죠? 그죠? 이거를 그립이라고 해요. 뭐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도 야구 배트를 이렇게 짚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다트를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라든지 골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각자 그 그립이 다 틀립니다. 이 다트 같은 경우도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 선수가 잘 던진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다트를 던지러 앞에 이제 보드판 앞에 섰을 때 스탠스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왼손에 있는 다트를 오른손에 집어서 그립을 딱 하잖아요. 그립을 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맹점이 뭐냐, 엄지와 검지, 요 2가지입니다. 요 엄지와 검지, 이 두 손가락이 다트를 모두 지탱을 하고 있어야 해요. 자,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트를 받쳐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만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즘 많이 하시는 이렇게 하트 있죠? 이렇게 하트 많이 하잖아요. 하트. 이 하트가 유행하기 전에는 저는 제로 게임 할 때 이렇게 제로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제로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손만 딱 빼요. 그럼 이 상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하트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껴주면 돼요. 이렇게 딱 다트를 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가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좀 더 쉽게 하자면, 자, 여기 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요 3분의 2 지점 부분, 이 상태에서 요게 배럴이 여기에 이렇게 거쳐지는 거예요. 다트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다트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보통 중앙이에요. 보통 중앙인 상태에서 중앙에서 약간 뒤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약간 뒤에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요 사이를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딱 얹어 놓은 상태에서 엄지만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투핑거예요. 이렇게 투핑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손가락, 여기 중지랑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살짝 얹어지면, 중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3핑거, 손가락이 3개가 올라갔죠, 배럴에. 그렇게 해서 3핑거가 돼요. 조금 이렇게 해서 더 길게 돼서 이 약지까지 여기에 닿게 되면 4핑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핑거가. 이게 이렇게 빠지면 3핑거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슬 그립이라고 있는데, 연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하는 펜슬 그립이 있습니다. 2핑거, 3핑거, 4핑거, 그리고 펜슬 그립.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안 돌아가 가지고 제 모습이 안 보이고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밑에 얹어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배럴을 검지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사이에 무게중심 뒤쪽을 해서 올려놓고, 엄지로 올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요게 셋업이에요. 지금 셋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스탠스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거기 가서 쓰고 있으면은 여기는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 던지는 부분 빼고 나머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골반, 무릎 전부 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셋업을 할 때 이렇게 셋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셋업이 들어갔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뒤로 당겼다가 나가면 돼요. 저번에 스탠스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스탠스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계속 가는 게, 이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세세하게 풀어내고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끔 풀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길어지는 것 뿐이지, 이 메커니즘 이 5단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그립과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립은 제가 방금 전에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 4가지 그립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그립을 찾아서 거기에 나에게 맞는 그립을 내 몸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그립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배럴을 세게 잡지 마세요. 손의 힘을 이 2가지 손으로 해서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손에 2가지 힘으로 잡는데, 배럴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고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럴을 손에 힘을 꽉 주고 잡게 되면 나중에 던질 때 놓으려고 하면은 내 힘대로 안 놔져요. 그래서 배럴을 잡으실 때는 힘을 최대한 빼고 살짝 걸터서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질 정도로만, 떨어지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안 되고, 배럴을 잡을 때 다트가 떨어지지 않게끔, 다트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트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딱 지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트를 너무 세게 잡지도 말고 너무 헐겁게 잡지도 말고 딱 중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힘을 빼고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이 힘을 엄청 준 상태에서 힘을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힘을 뺀 상태에서 힘을 약간씩 넣어주는 거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차츰 내 몸에 맞게 힘을 조금씩 플러스 시켜서, 그때 이제 다트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최대한 힘을 빼고 다트 보드판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도 되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던져라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으실 때는 항상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잡으시라는 거. 특히 엄지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엄지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면 다트가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될 게 이렇게 옆으로 틀어집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해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엄지와 검지로 잡을 때, 자,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해서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배럴이고요. 그리고 이게 검지고 이게 엄지예요. 그러면
배럴을 이렇게 잡으면 보통 잡으실 때 이 힘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 힘의 방향이 배럴을 중심으로 양옆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잡혀야 돼요. 보통 배럴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위아래로. 이 위아래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이 엄지와 검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눌려서 배럴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때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건 이따가 다트가 나갈 때 이제 문제인데, 다트가 나갈 때 다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그죠? 다트가 이렇게 해서 던지는데, 이렇게 던질 때 다트는 위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것처럼 위아래로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트는 이렇게 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검지로 배럴이 위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겠죠? 그러면 가장 최적화로 잡는 그립은 뭐냐? 좌우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좌우에서 잡아주면 다트가 위로 나갈 때 양쪽에서 요것만 딱 빼주면, 이렇게 딱 떼주기만 하면 돼요. 다트가 날아가려고 할 때 요 두 개만 딱 떼주면 이렇게 해서 날아가겠죠. 그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네요. 누를 때는 세게 누르지 말고 양옆에서 딱 걸쳐주는 느낌으로만 잡아주시고, 엄지손과 검지손 중점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은 편하게 얹어주셔도 되고, 한 중지만 올리면 3핑거, 약지까지 올라가면 4핑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은 3핑거를 많이 해요. 4핑거는 간섭이 너무 많아져서 다트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핑거로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3핑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셋업에 대한 얘기인데, 그립을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렸죠. 이것 또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팔을 올리게 되면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깨, 여기 이 부분이요. 요 어깨 근력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텐션이 온다는 거죠. 여기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셋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텐션이 오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엄청 단단해져요.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다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던져집니다. 이렇게. 근데 다트를 던질 때 여기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여기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어, 이미 텐션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다트를 던질 때 다트는 위로 던져야 돼요. 다트를 위로 던져야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다트를 위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팔꿈치만으로 텐션이 된 상태에서 팔꿈치만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다트가 위로 가진 않거든요.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랑 어깨랑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깨를 힘을 뺀 상태에서 어깨가 같이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트를 위로 수월하게 올려 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어깨가 텐션이 되지 않게끔,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에 힘을 빼고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던졌다가 엄청 애를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고쳐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립했죠. 그립하고 셋업까지 완료했죠. 어깨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텐션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딸려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가 무리가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트에 힘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다트가 잘 날아가지도 않아요. 자, 이제 셋업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이 테이크백이죠. 테이크백, 뒤로 가져와 준다죠. 이렇게 뒤로 가져와 주는데, 좌시우시를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시로 가냐 좌시로 가냐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테이크백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일단은 테이크백을 할 땐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테이크백을 할 때 이 상태에서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내 시야에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제 눈앞에 있죠 지금? 시야가 벗어나는 상황이면 어떠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야에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서 이렇게 더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내 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트가 내 눈 앞에 있게끔 테이크백을 해야 된다는 거. 만일에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서 던지면 내가 다트가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잡았는지 알 방법은 이 손가락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맨 처음 던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던지시거든요. 야구하듯이. 야구는 내가 무슨 공을 던질지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공을 쥐고 나서 그 다음에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다트는 일자로 돼 있는 다트 핀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좌우로 내가 던질 때 1mm라도 흐트러지면 다트판에서는 1cm, 2cm가 벌어져요. 내 시야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내가 다트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그 순간에 확인을 하고, 아, 내가 잘못 잡았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머리 뒤로 벗어나 버리면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눈 앞에서 떨어지게끔 해라. 그래서 저번 영상처럼 좌시우시 할 때 눈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든지 왼쪽 밑으로 떨어지든지, 팔꿈치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와야 됩니다. 만일에 테이크백을 하다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다트가 어디로 가죠? 피면 일로 가죠. 그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일자로 가겠죠. 근데 그 오차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때부터 버릇을 일자로 당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일로 가죠. 팔꿈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테이크백 할 때는요. 이 좌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우시는 이렇게 가고요. 그죠? 좌시 있는 상태에서도 팔꿈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좌시로 떨어지나 우시로 떨어지나 팔꿈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틀어지면 일로 갑니다. 이렇게 틀어지면 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가 된 상태에서 요것만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좌시 우시이신 분들 위로도 올라가면 안 돼요. 밑으로도 내려가면 안 되고요. 이게 딱 고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요. 여기 딱 고정이 했으면 그대로 떨어져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만 올라가거나 이렇게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과도하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틀어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요 오차를 감당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트를 던지는 메커니즘 5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인 팔로스루를 할 건데요. 팔로스루는 뭐냐면, 내가 다트를 던졌을 때 다트를 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트는 내 손에서 떠나서 얘는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뭐 해요? 그러면 얘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트를 던지고 나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주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영어가 딱 중앙이 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대로 따라가 주면 어떻게 되죠? 딱 불을 가리키죠. 팔이 일자로. 그죠? 내 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 눈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던지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다트는 요 위로 가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제 팔은 이렇게 가서 일자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제 눈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팔도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자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일자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팔로우 스루예요. 그러면
불 던질 때만 적용이 되냐? 아니에요. 모든 점수를 던질 때 모두가 적용이 돼요. 팔이 예를 들어서 불은 지금 여기 딱 가운데인데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죠? 11점으로 가겠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1점으로 떨어지는 거죠.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마지막에 다트를 던졌을 때 그대로 다트 나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팔을 딱 뻗으면 다트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트가 나가는 것까지 내가 눈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다트가 그대로 나가면 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팔로우스로가 나가면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탠스, 그립, 셋업, 테이크백, 팔로우스로 이 5가지 메커니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트 던지기 참 어렵죠. 제가 엄청 풀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다트 앞에 서고 그립 잡고 테이크백하고 놔주고 따라가주고 끝. 딱 요것만 만져지면 되는 거예요. 각 중간중간 메커니즘마다 제가 유의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만 딱딱 알고 계시고 그거에 유의해서 최대한 힘을 빼고 던지시라는 거.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오늘 영상은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길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다트는 던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심화 학습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트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림까지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4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느라 제가 횡설수설도 많이 하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연태까지 영상을 다 챙겨 보셨다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전부 다 이해를 하기 쉬워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복잡하지 않게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잖아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생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셔서 아마 하시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거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습득하시기 편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다트를 하시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트 실력이 계속 올라가시면 다트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 다트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트를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뭐 저야 좋죠.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폰서십도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폰서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다트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더 큰 대회도 많이 열릴 거고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게 쫙 촬영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영상이 2개가 올라갈지 3개가 올라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를 2개를 찍어야 될지 3개를 찍어야 될지 이거를 1개를 찍어 놓고 그냥 연속으로 그냥 쫙 내보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이 2개가 만들어지든 3개가 만들어지든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트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비로를 찍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아니다 얘기하지 말자. 투머치 토크다.